예, 2021년도 전망 NH 인베스트 포럼. 자, 산업 분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게 중소형 스몰캡 전략도 들어봤고 제약바이오 시간도 한번 가져봤는데, 자,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테크, IT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반도체, 스마트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영역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투자 전략을 삼아야 되며 어떤 기업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당히 재밌습니다. 소위 성장주, 언택트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흔들림, 반대, 가치주, 시클리컬 산업재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소위 나스닥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몰락인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굳건합니다. 좀 대화를 나눠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오늘 세 분의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를 드시고, 예. 예, 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에서 반도체 섹터 담당하고 있는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휴대폰 IT 부품 담당하고 있는 이규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배터리랑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고정우입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린 산업 점검하면서 2차 전지 내용도 한번 우리 고정우 연구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무엇부터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 테크 전략을 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삼성전자인데, 자, D램 가격 먼저 점검하고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굵은 수급이 훅훅 들어오는 걸까요? 일단 그 주가는 그 가격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안 좋지만 향후 3개월 후부터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전망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개선 시점을 다시 한번 여쭤본다라면 언제로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D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시점은 내년 네. 2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내년 1분기는 빠지는 게 중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지는 시기는 내년 1분기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내년 2분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메모리라는 게 사실 원래 이제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 테크가 이제 진화됨에 따라서 매년 출하량 정도는 빠져가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진다라는 것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예. 한 3개월 정도 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안 빠질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계와 국내 기관의 투자 포인트는 4분기 실적은 이제 관심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뭐 항상 그렇지만 그 당 분기 실적보다는 예. 반도체는 그 다음 분기 실적을 훨씬 더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4분기는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내년 1분기가 증액이 된다면 지금 뭐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보셨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이 스마트폰의 판매 개선도 일부 도움을 준 거죠. 그렇죠? 자, 스마트폰에 대한 글로벌 이 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확대 개선 언제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지금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이제 본격적인 좀 개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12 시리즈가 지금 판매가 이제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생각보다 초기 반응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계속 안 좋지만 지금 뭐 광군제 같은 이런 이제 행사에서 판매가 되게 좋은 걸로 확인을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좀 개선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스마트폰 출시도 기대를 해봐도 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21 모델이 좀 빨리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S20이나 뭐 노트 시리즈 노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더 이상 이제 기존의 플래그십에서는 크게 이제 판매 개선은 기대는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코로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면 판매 확대가 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금 스마트폰 판매 그 순위를 좀 세운다라면 어떻게 순위를 보통 매기시나요? 내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1위를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화웨이가 이제 최근에 2위까지 이제 올라온 건데 내년에는 지금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미중 무역 분쟁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최소 뭐 3위에서 4위 뭐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이 아마 2위로 다시 올라오고 샤오미가 한 3위 정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정우 연구원님께 한번 디스플레이 쪽 한번 여쭤볼 건데, 참 재밌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작 본인은 투자 발표를 얘기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는 이 루머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쪽 시각에서 볼 때, 가장 투자자들이 학수고대하는 영역은 A5 투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마다 고정우 연구원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맞았어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2021년도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지. 예, 우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A3라는 설비가 있었는데 그 설비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예, 캐펙스 드리븐 사이클을 저희가 이제 크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OLED라는 이제 단어만 달리면 뭐 장비 업체들 뭐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 그 경험에 대해서 다들 이제 좋은 예, 지금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추후에 이제 대규모 캐펙스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A5와 관련된 예, 투자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냉정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A5 투자를 할 이유는 저는 여전히 예,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수요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쪽입니다. 예, 스마트폰 쪽인데 이게 스마트폰이 지금 뭐 크게 성장하다라고 약간 뭐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예, 폴더블도 기대가 있었지만 예, 폴더블 스마트폰 대수를 놓고 보면 예, 아직은 지금 뭐 크게 게임 체인저로 약간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레드 패널 단가가 아직도 비싸요. 예, 비싸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노트 PC라든지 태블릿 PC를 놓고 보면 아직도 이제 LCD가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회 향후에는 이제 올레드 패널이 채용이 될 텐데 일단 수요처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예, 부담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담 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LCD 엑시트 전략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내에 이제 7세대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설비가 있고 이제 8세대라고 얘기하는 LCD 설비가 있는데 향후에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분명히 이게 올레드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A5라고 얘기하는 신규 생산 시설이 먼저 이제 집행이 돼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마 시나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후순위에 예,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좀 제 생각인데 예.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공장이. 예. 근데 착공을 놓고 보면 뭐 실제로 그 공장 근처에 가면 이제 착공일이 이제 이게 뭐 착공 완료일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근데 언제냐면 21년 12월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장비가 먼저 이제 발주가 계속 나올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비지빌리티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하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업황이 이제 크게 개선이 된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요가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뭐 전망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 투자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톤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면 어떤 쪽을 살펴봐야 할까요? 뭐 당연히 전공정 투자가 먼저일 거고요.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뒤따르는 투자는 당연히 이제 후공정 투자인데 당연히 이제 전공정 투자가 먼저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업체들은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뭐 SFA라든지 뭐 AP 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아마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그건 도현 연구원님 좀 추가 코멘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다음 장비 업체에 대한 전공정에 대한 관련 종목들, 밸류체인 종목들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내년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네네. 반도체 투자가 내년에 뭐 많아질 건지, 네. 아니면 뭐 좀 줄어들 건지, 네. 여러분들의 막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내년에 좀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의 장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올해 삼성전자가 한 6조 정도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했는데 전체 비메모리 쪽에요. 보통 삼성전자가 원래 연간 한 4조 정도 했었거든요. 예. 이미 올해 한 5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이쪽에서 한 10조 원 정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한 4조 원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포션이 높은 장비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메모리 쪽은 D램은 투자가 좀 줄어들고 낸드는 소폭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내년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D램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D램 투자를 좀 줄여가지고 수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D램 투자는 좀 줄어드는 대신에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도 했고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낸드 투자는 좀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전체 메모리 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파운드리 투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재고량 수준 한 몇 주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D램은 지금 한 3주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상당히 줄었네요. 보통 업황이 제일 좋을 때 한 2주 밑으로까지 내려가고 업황이 안 좋을 때는 8주 이상까지 올라가고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수준의 수급으로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고 연말 지나가면 3주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 수요, 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여름서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모멘텀 역할을 했었던 이유거든요. 근데 다소 조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라는 얘기가 살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여름 이전에 봄 정도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았고요. 그렇죠.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많이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많이 해야 될 시기였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비대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트래픽이 올라가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분기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3분기랑 4분기는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미 줄어들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늘어나는 시점은 내년 1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교 연구원님, 올해 가만히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면 인도와 중국 간의 신경전 목격을 했었고요. 그다음 미중력 분쟁의 지속성은 여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기업이 화웨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사수에는 삼성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정권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이든 쪽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미중력 분쟁에 대한 관련돼서 테크에 미치는 영향, 이거 반드시 우리가 샘논리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별 전망 좀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웨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스마트폰 수요는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좋을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얼마나 이제 물량이 줄어드냐에 따라서 좀 더 그 수혜가 결정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올해 이제 한 2억 6천만 대 정도 출하량을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3억 1천만 대 해서 이제 한 20% 가까이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웨이의 반사 수혜도 물론 좀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이제 iOS 그 기반의 매니아층들이 두껍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제 수요 성장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억 한 9천만 대 수준에서 내년 한 2억 1천만 대 수준으로 비슷하게 이제 한 20% 정도 늘어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화웨이가 사실 제일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일단 저희는 한 1억 올해 이제 2억 1천만 대 수준에서 내년 1억 8천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져서 부품 수급이 어렵다 하면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6천만 대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 2억 대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뭐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어서 뭐 좀 덜해진다 그러면 뭐 저희가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됐건 일단 전년보다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사수혜는 여전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삼성 얘기만 하니까 옆에 있는 LG도 약간 섭섭해할 수 있어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LCD에 대한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시황은 좋은 것 같아요. LCD 뭐 패널 가격도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LCD 업황엔 이거 이렇게 청신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내년을 갈 것인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LCD 시황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예, 그거는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LCD 뭐 이제 향후 이제 지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패널 가격인데 패널 가격이 이제 상승을 이제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상승 중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패널 가격이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오를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분기 때부터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셋업체들이 올림픽 이벤트도 취소가 됐고 겁을 조금 많이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TV 셋업체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들이 패널 재고를 확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이제 향후 수요에 대해서도 이제 불확실하니 결국에는 이제 패널 구매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이제 딱 들어서니 어차피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대규모 수요 이벤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뭐 이교화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군제, 그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네. 셋업체들이 결국에는 이제 패널 구매를 이제 대규모로 이제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코드 하이를 찍죠. 예. 근데 이제 패널 구매가 이제 크게 늘어나니 결국에는 이제 패널 가격도 이제 동방 상승하는 이제 그림인데 예. 그 안에서 이제 공급적인 이제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 두 국내 업체들이 LCD 이제 패널 생산과 관련돼서 원래 기존 계획에 이제 뭐 생산 축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셧다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제 시황이 또 개선이 되니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동률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공급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 가격도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뭐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투자한 8세대, 10세대 설비가 이제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이게 펜트업 수요라고 얘기하는 뭐 코로나19 영향이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도 뭐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수요단에서도 뭐 긍정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일단 올해 하반기에 베이스 효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내년 상반기에 전망 자체가 수요에 대한 전망 자체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전망이 가장 쉬운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내 LCD 패널 업체들도 가동 연장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단에서는 일단은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맞다라고 이제 놓고 보고 수요가 지금 정도 수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놓고 봐서 패널 가격 측면은 결국에는 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2020 전망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드디어 3분기 실적 발표 때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런 실적 전망도 좀 추가적인 코멘트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내년에 이제 분기 실적 트렌드는 뚜렷한 상저하고에 대한 트렌드를 지금 보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LCD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올해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약간 실적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CD 실적과 관련된 우려 자체는 일단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쪽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POLED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중소형 OLED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랑은 조금 다르게 고객 구조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업체 하나와 미국 업체 하나 이렇게 이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국 업체는 결국에는 이제 화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제재를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다운 비즈니스를 지금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화웨이는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없고,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이제 미국의 거대한 세트 업체는 신제품 출시가 잘 보시면 하반기에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POLED 중소형 OLED와 관련돼서는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일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TV용 OLED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광저우 쪽의 설비가 이제 크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고정비와 관련된 부담 요인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내년 상반기는 저희는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반기는 근데 실적이 대형 OLED도 고정비 부담 완화, 그다음에 애플의 출하량 증가 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좋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애플 얘기 나왔으니까 이규영 의원님. 애플 신제품 효과들은 이미 끝난 건가요?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4가지 신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랑 12가 먼저 출시가 됐고 최근에 이제 12 프로 맥스랑 미니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가지 모델이 나눠서 지금 출시가 돼서 반응이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판매가 되게 좋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오더가 증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뭐 늦어도 12월 안에는 그걸 반영해서 오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부장. 도현영 의원님. 소부장이 핫했습니다. 핫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도 사실은 IT 업종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고 차익 실현도 좀 많았고, 좀 재미있는 현상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좀 몇 개 좀 목격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소부장에 관련된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큰 뭐 사건이 있었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정치적인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한국의 일부 재료랑 장비를 수출을 안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소부장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체 개발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거 일단 상당히 뭐 많이 사람들 알고 있고 주가에도 이제 많이 반영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감안을 해서 뭐 철저하게 이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메모리 쪽 장비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에 대부분의 소부장 관련된 장비 업체랑 소재 업체는 다 메모리 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좀 빠진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뭐 반등은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파운드리 쪽, 내년에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은 뭐 EUV라든지 뭐 차세대 뭐 3D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신기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낸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낸드 사업부가 있긴 하지만 영 실적에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다시 긍정적인 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도 이제 시장에 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그 이유가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그리고 경쟁사 키옥시아가 여기에 대한 견제를 많이 할 거다. 내년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할 거다. 치킨 게임 뭐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뭐 그렇게 가정을 하면 내년에 낸드 가격이 연간 계속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도 뭐 흑자 전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인텔 비즈니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많이 줄일 것 같고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IPO를 해야 됩니다. 올해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이제 미뤄졌고, IPO 하려면 뭐 당연히 IPO 직전에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성공적인 IPO가 되기 때문에 걔네가 뭐 IPO 바로 앞두고 나서 적자를 내면 안 되니까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낸드도 내년에 뭐 공급이 잘 컨트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겨연구님 그 테이블 위에 핸드폰, 스마트폰 멋있네요. 그게 뭐죠?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폴더블 폰이네요. 그렇죠. 자, 폴더블 스마트폰의 최근 판매 동향은 계속 체크하고 계시죠? 체크를 하고 싶은데 체크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체크가 안 되나요? 최근에 판매 동향과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판매는 분명히 이제 국내에서 좋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판매는 아직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10월 판매가 뭐 11월 말 정도에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그때 가야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는 일단은 뭐 코로나 영향이랑 뭐 비싼 가격 때문에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는 상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폴더블은 폴더블대로 계속 시리즈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내년까지는 S21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노트 모델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구매자로서 궁금한 부분은 이 폴더블 폰에도 이 노트 기능이 가능합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게 지금 가장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그 폴더 3 제품에는 아마 탑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내려놓지 마시고요. 계속적인 질문 공격 들어갑니다. MLCC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나 뭐 레포트들 참고해 보면 돌아섰다.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한 기타 MLCC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결론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3분기부터 이제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뭐 글로벌 업체인 무라타라든지 뭐 타이어 위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실적이 다 발표가 됐는데 그 예상치를 뭐 뛰어넘어서 지금 호실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3분기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 지금 4분기나 내년에도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MLCC에서 가장 큰 전방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 뭐 전장, IT 뭐 이제 이런 쪽인데 스마트폰은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뭐 지금도 사실 회복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금 업황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 같은 부분도 자동차 수요가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내년으로 가면은 뭐 스마트폰 수요랑 자동차 수요가 이제 회복을 하는 수혜를 입으면서 예. 이제 5G까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그 해가 될 거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면 MLCC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예. 공급은 반면에 좀 제한적으로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윤회 연구원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승계 이슈가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입니다. 주가의 흐름, 이게 사실 참 이거 가지고 참 주가를 예측한다는 게 좀 참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계속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승계 문제 관련된 삼성전자 주가 향방. 예, 일단 뭐 많은 뭐 지주회사를 담당하시는 연구원 분들이 여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관련된 회사가 뭐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전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복잡하게 뭐 얽혀 들어갑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다 뭐 수혜 종목도 조금씩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예상되는 내용은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예, 그 내용은 거의 뭐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상속세를 내는 것도 그렇고 다른 회사의 뭐 지분을 취득할 때도 일단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현금을 삼성그룹 내에서 제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을 내년에 많이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배당주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고 배당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내년에 뭐 한 4%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배당을 많이 주려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삼성전자 내에서 가장 캐시카우 사업부는 D램이기 때문에 예. 예, D램 쪽의 투자는 내년에 이거 좀 줄어들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동이 2020년에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테크에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 보더라도 이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정우 연구님, 그렇다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투자 의견이 어떻다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세모표거든요. 뭐 좋게 보는 쪽은 있으신 건지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NH투자증권 공식적인 하우스 의견은 뉴트럴입니다. 예, 뉴트럴이고요. 그나마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뭐 분야는 있죠. 예. 있고요. 뭐 그거는 저희가 소재 업체들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올레드 소재 업체를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예상보다 이제 투자도 이제 더디고 투자가 결국에 더디다라는 거는 장비 업체를 결국에 긍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들쭉날쭉하는 그런 시황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뭐 장기간 약간 보유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장기간 보유해도 조금 편안할 만한 약간 기업은 저희는 올레드 소재 업체 덕산 네우룩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성장은 결국엔 나오긴 나옵니다. 더디지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올레드 소재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즉슨 뭐냐면 신규로 진입하는 올레드 소재 업체가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패널 업체들이라고 얘기하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같은 업체들이 매 이제 뭐 해 또는 이제 뭐 주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새로운 이제 올레드
소재 세대를 이제 소재 구조를 이제 바꿔가고 있는데 그 소재 구조에 이제 채택되고 있는 소재 업체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예.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이 덕산 네오룩스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중국 업체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올레드 소재 쪽이 가장 좀 세이프한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은 지금 덕산 네오룩스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매년 1월에 전 글로벌 뭐 박람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CES? 작년에 안 가서 잘 기억이. 작년에 안 가셨습니까? 올해도 아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마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좀 약간 대체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신기술. IT 장비 쪽에서는 계속 화두가 됐던 것이 EUV 쪽이었습니다. EUV 장비에 대한 지금 주문해도 뭐 오래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의 EUV 장비인데 앞으로 2021년에 주목하고 계시는 신기술 혹시 있으십니까? 예,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EUV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EUV 그 노광 장비는 만들어졌지만 그 노광 장비에 붙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된 거는 기존의 ARF 이머전용 부품을 약간 개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비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높은 수율이 못 나오고 있고 수율을 좀 끌어올리고 완전히 그 EUV 장비의 포텐셜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부품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그 마스크에 붙이는 이제 페리클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위에 보호필름 붙이듯이 마스크가 한 장에 뭐 10억 원씩 하니까 그게 좀 손상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 위에 이제 보호필름을 붙이는데 그 페리클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기존 대비해서 좀 상당히 다른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양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업체도 있고 뭐 국내에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다 이제 경쟁해서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도 내년도에 뭐 가시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건 이제 감광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EUV 전용 감광제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뭐 미국의 업체, 뭐 국내 업체 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뭐 스타트업이 전용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실리콘을 주 재료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전압에 견디는 성질이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런 소재로 만든 반도체를 뜻하는 거고요. 보통 전기차처럼 이제 고전압이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충전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전압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재료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대체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한 10년 정도의 연구를 거쳐서 올해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테마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D IC라고 부르는 차세대 후공정입니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그 기술로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후공정도 너무 작아지고 미세해지다 보니까 후공정 팹에서 하지 않고 전공정 팹에서 전극을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로 붙이는 그런 기술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도 기술 개발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 대만의 TSMC가 이거를 양산에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 기존 후공정이랑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뭐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입니다. 자, 내년도 전망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레포트를 쓰시면서 많은 고민들 하셨을 거로 보여지고, 많은 업체들 탐방도 다니시고 미팅도 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2021년도 IT 테크 분야의 이 세 분의 유망 종목, 그리고 탑픽 종목, 그리고 내가 좀 더 리서치를 더 깊이 들어갈 종목들을 고정우 연구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요. 올레드 소재 시장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업체의 경쟁력 자체는 상당히 높다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또는 뭐 중국의 이제 올레드 패널 업체들이 매해 또는 이제 일정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바꾸는 세대에 계속 덕산 네오룩스라는 업체의 올레드 소재가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구조적 또는 이제 장기적 성장은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도현우 의원님. 저희는 삼성전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저희가 커버하는 장비 업체, 소재 업체 다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메모리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비랑 소재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삼성전자가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운드리 쪽에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그동안 많이 했고 향후에도 뭐 10년간 130조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에 정말 이제 크게 성장할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LCC 업황이 최근에 이제 되게 좋은데 내년에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봐도 지금 삼성전기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광학줌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배 정도밖에 이제 안 쓰는데 뭐 삼성전자나 샤오미 같은 업체들은 5배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플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삼성전기가 중장기적으로 결국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본업도 좋아지면서 고객도 다변화되고 좀 더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외형뿐만 아니라 마진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라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NH 인베스트먼트 포럼 2021년 전망 첫날입니다. NH 하우스 뷰부터 산업 전망의 마지막 테크 분야까지 무려 8개의 8편의 영상을 여러분들은 시청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얻어내신 게 있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끝난 게 아니죠. 내일도 영상 들어가야죠. 뭐냐면 바로 글로벌 투자 전략, 그리고 글로벌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 유망 종목까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한 3일간 2박 3일 이 인베스트먼트 포럼의 긴 여정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테크의 세 분의 애널리스트 분께 감사 인사 전했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